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초가집 아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옥순이 열분을 토하며 말했습니다. 또 그 술이요. 당신 오늘도 밥 한 술도 뜨지 않았잖아요. 상철이 술에 찌든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이놈의 세상 술 없이는 숨도 못 쉬겠소. 옥순이 바느질 손을 놓고 낮게 말했지요. 그 손 예전엔 쇠도 뚫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 손이 사람을 찢는구려. 술병을 들던 상철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날 밤 술병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철의 고집이 먼저 금이 갔지요. 오늘의 혹보감 부지런한 술 주정꾼 시작합니다. 그 마을에 이름난 술꾼이 하나 있었지요. 겨울이 끝나가는 조선시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상철이라는 사내였습니다. 35살. 한때는 마을 최고의 대장장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주정뱅이라 불렀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상철의 대장간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망치 소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렸지요. 어느 날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부잣집에서 농기구를 대량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상철은 기뻐했습니다. 좋은 쇠를 구하러 이웃 고을까지 갔지요. 은 30냥을 주고 쇠를 한 짐 샀습니다. 한 달을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옥순이 밤참을 날랐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요.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상철은 자신만만하게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모두 부러졌습니다. 불량 쇠였던 겁니다. 부잣집 주인이 화를 냈습니다. 배상하라고 했지요. 상철은 은 30냥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대장간 연장을 팔아도 모자랐습니다. 그날부터 상철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잔이었습니다.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었지요. 두 잔이 한 병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말숙의 주막이었습니다. 상철의 단골집이 되어버렸지요. 말숙은 45살의 주모였습니다. 술을 팔며 돈을 벌었습니다. 교활한 여자였지요. 주모의 목소리엔 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꿀 속엔 독이 들었습니다. 상철의 술값은 외상으로 쌓여갔습니다. 은 50냥이 되었습니다. 말숙은 장부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이복의 상처 오늘도 한잔 하시겠소?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숙은 술을 따라주며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주정뱅이 좀 보게. 한때는 대장장이었는데 이젠 술밖에 모르네. 옥순 그 착한 여자가 불쌍하네. 옥수는 혼자 바느질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한마디로 급소를 찔렀지요. 3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보리밥 도시락을 쌌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정신을 차릴까 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상철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옥순이 등잔불을 켰습니다. 상철아, 옥순이 불렀지요. 응, 또 주막에 갔소. 어쩔 수 없지 않소. 옥순이 바느질감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그 손 좀 보시오. 상철이 자기 손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예전엔 그 손으로 쇠도 뚫었소. 지금은 술잔밖에 못 뚫어. 옥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 손이 요즘은 사람을 찢는구려. 상철이 멈칫했습니다. 뭐라는 거요? 옥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술 마실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지오. 마을 사람들 비웃을 때마다 내 얼굴이 찢어지오. 주모가 장부에 적을 때마다 우리 미래가 찢어지오.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순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술이 당신을 찢기 전에 당신이 술을 끊으시오. 그날 밤 상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옥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문 밖으론 녹슨 망치가 보였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들지 않은 망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상철은 어김없이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주막 문을 열었습니다. 말숙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시게. 상철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 한 병 주시오. 말숙이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상철 빚이 이제 은 신냥일세. 상철이 술잔을 들다 멈췄습니다. 말숙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여기 복의 3년치 술값이네. 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급하진 않네. 천천히 갚으면 되지. 그 손으로 망치질이나 해보게나. 하하하. 상철의 귓가에 또 옥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손이 사람을 찢는구려. 망치질이나 해보게나. 두 여자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상철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모 오늘은 이만 가겠소. 말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상철은 대답 없이 주막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상철의 발걸음이 대장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이었지요. 대장간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녹슨 연장들이 보였습니다. 망치도 녹슬었습니다. 모루도 먼지투성이었지요. 상철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술잔만 들던 손이었습니다. 옥순이 대장간 문 앞에 섰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지요. 당신 드디어. 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망치 좀 들어보려고. 옥순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철은 대장간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녹을 닦아냈지요. 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지요. 술이 생각났습니다. 술만 마시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상철은 주막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옥순이 나타났습니다. 보리밥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당신 점심이요. 상철이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 수저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옥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서두를 거 없소. 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밥을 떴습니다. 눈물이 보리밥에 떨어졌지요. 옥수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철의 손 떨림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술 없는 하루는 지옥이었지요. 하지만 견뎠습니다. 옥순의 보리밥 도시락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이 대장간에 왔습니다. 낯 좀 고쳐주시오. 상철이 낫을 받아들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옥순이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망치를 들었습니다. 불을 지폈지요. 쇠를 달궜습니다. 땡땡땡.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3년 만의 소리였지요. 낫이 고쳐졌습니다. 날이 서고 손잡이가 단단해졌습니다. 마을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솜씨가 있구만. 은 2푼을 주고 갔습니다. 상철이 옥순을 봤습니다. 옥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손이 살아났소. 상철의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웃고 있었던 겁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주정뱅이가 술을 끊었다고, 대장간 문을 열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호미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괭이를 만들어달라고 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상철의 대장간엔 일감이 쌓였습니다. 망치 소리가 날마다 울렸습니다. 녹슬었던 망치가 다시 빛났습니다.
첫 번째 복선이 회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심부름꾼이 왔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쟁기를 주문하신다오. 새 쟁기가 필요하시단다. 상철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시오? 한 달 안으로 값은 얼마나? 은 20냥을 주신다오. 상철이 숨을 멈췄습니다. 은 20냥이면 빚을 절반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5년 전 그 기억이 떠올랐지요. 옥순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상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5년 전엔 실패했소. 옥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땐 술을 안 마셨어요. 지금은 술을 끊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상철이 결심했습니다. 조소 한 달 안에 만들겠소. 심부름꾼이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상철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좋은 쇠를 구했습니다. 이번엔 직접 눈으로 확인했지요. 불순물이 없는 쇠였습니다. 망치질이 이어졌습니다. 땡땡땡. 새벽부터 저녁까지 옥순이 밥을 날랐습니다. 보리밥 도시락이었습니다. 상철은 쉬지 않고 먹으며 일했습니다. 한편 주막에서는 말숙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었던 겁니다. 상철이라는 단골이 사라졌지요. 빚을 갚아버리면 올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숙은 밤마다 대장간 쪽을 봤습니다. 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이 성공하면 어쩌지? 빚을 갚으면 어쩌지? 주모는 불안했습니다. 상철이 성공하면 단골 손님을 잃는 겁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진 밤이었지요. 말숙이 대장간으로 슬며시 다가갔습니다. 상철과 옥수는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말숙이 대장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완성된 쟁기 부품들도 있었지요. 말숙의 눈이 빛났습니다. 말숙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불량쇠였습니다. 좋은 쇠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웃음이 새어나왔지요. 탐욕은 결국 제 꼬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쟁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철이 자신있게 납품했습니다. 부잣집 주인이 만족스러워했지요. 좋아. 보이는구만. 은 20냥을 주겠네. 상철이. 은 20냥을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옥순에게 보여줬습니다. 옥순이 웃었지요. 이제 빚을 갚을 수 있소. 이틀이 지났습니다. 쟁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괜찮았지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밭에서 쟁기를 쓰던 일꾼이 소리쳤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냐? 쟁기날이 부러졌습니다. 부잣집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뭐라고? 쟁기날을 보니 반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불량 쇠는 정직했습니다. 곧장 부러졌지요. 주인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를 속였구나. 은 20냥을 당장 돌려내라. 아니, 배상까지 해야겠어. 모두 은 30냥이다. 상철이 쟁기를 보러 왔습니다. 손으로 부러진 부분을 만져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좋은 쇠였는데 어찌 이럴 수가.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역시 술꾼은 술꾼이네. 한 번 망한 놈은 또 망해. 대장장이 솜씨가 녹슬었나 봐. 사람들의 혀는 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상철이 대장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지요. 5년 전 그 악몽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번엔 술도 끊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옥순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다시 만들면 돼요. 하지만 상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난 안 되는가 봐요. 또 실패했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상철이 일어났습니다. 옥순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오?
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지요. 주막이었습니다. 상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말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나 돌아왔구만. 상철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 한 병 주시오. 말숙이 기뻐하며 술을 따라줬습니다. 주모의 웃음엔 승리가 묻어났지요. 그렇지 대장장이는 안 되는 거야. 하. 술이나 마시게. 상철이 술잔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옥순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호한 얼굴이었지요. 당신. 옥순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상철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그 손 버릴 겁니까? 옥순의 목소리가 주막 안에 울렸습니다. 말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하시게. 남편이 술 마시는 게 뭐가 나쁜가? 옥순이 말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주모 당신이 한 짓 내가 다 알아요. 말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옥순이 품속에서 쇠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요? 부러진 쟁기날 조각이었습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이 새는 불량새요. 당신이 그날 밤 우리 대장간에 와서 바꾼 새요. 말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막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주모가 그랬단 말이냐? 옥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그날 밤 발자국을 남겼어. 여자 버선 발자국을. 상철이 옥순을 봤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소?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침 대장간에 갔다가 발자국을 봤어요. 그리고 쇠가 바뀐 걸 알았어요. 말숙이 변명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말만 그렇게 하면 타요. 옥순이 다른 쇠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건 원래 당신이 쓰던 좋은 쇠요. 대장간 구석에 버려진 걸 찾았어. 주민들이 두 쇠를 비교해 봤습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무게도 달랐지요.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주모가 사람을 망치려 했구만. 못된 짓이네. 말숙이 어쩔 수 없이 고백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상철이 성공하면 내 단골 손님을 잃잖아. 신냥 빚도 못 받고. 마을 사람들이 말숙을 꾸짖었습니다. 당장 나가. 이 마을에서 장사 못해. 주막 문을 닫아. 탐욕은 결국 제 꼬리를 드러냈습니다. 상철이 술잔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옥순을 봤지요. 미안하오, 당신. 옥순이 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당신은 할 수 있어.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만에 눈물이었습니다. 부잣집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주막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지요. 상철 자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군. 미안하네 다시 만들어주게. 마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좋은 쇠를 구해주겠네. 힘내게. 사람들의 마음도 쇠처럼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상철이 일어섰습니다. 옥순의 손을 꼭 잡았지요.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다음 날부터 상철은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쇠를 고를 때도, 불을 지필 때도, 망치질을 할 때도 옥순이 매일 보리밥 도시락을 날랐습니다. 3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그 도시락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선이 회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도시락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새 쟁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상철이 직접 시험해 봤지요. 튼튼했습니다. 부잣집에 납품했습니다. 주인이 감탄했습니다. 훌륭하네. 역시 자네 솜씨는 예전 그대로야. 은 20냥이네. 아니 수고비로 은 25냥을 주겠네. 상철이 은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5년 전과는 다른 무게였지요. 희망의 무게였습니다. 이후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왔지요. 상철의 대장간은 다시 번창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상철이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은 50냥, 채권자들에게 하나씩 갚아나갔지요. 마지막 빚을 갚던 날, 상철이 말했습니다. 빚과 함께 제 과거도 청산합니다. 옥순이 웃었습니다. 당신 정말 달라졌어. 상철도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상철의 대장간은 마을에서 가장 바쁜 곳이 되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기와집으로 바뀌었지요. 망치 소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렸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내가 대장간에 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비틀거렸지요. 상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대장장이요. 술을 끊었다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사내가 물었습니다. 나도 술을 끊고 싶소. 어떻게 하면 돼요? 상철이 망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쥐시오. 술잔 말고 다른 걸. 그리고 매일 그걸 드시오. 부지런한 술꾼이 이제 다른 일을 일으켜 세웠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상철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옥순이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는 없었습니다. 대신 된장찌개 냄새가 났지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부지런하네요. 상철이 웃었습니다. 원래 부지런했어. 옥순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술 마실 때도요. 상철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부지런했지.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3년의 무게가 녹아 있었지요. 상철의 손엔 이제 술잔이 없었습니다. 대신 수저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손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손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술잔 대신 연장을 든 손들이 세상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노래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이들의 북소리입니다. 오늘의 혹보감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